네, 물질의 규칙성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금 주기와 조기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X와 Y는 임의의 원소기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주기 1쪽 X인 이 원소는 누구냐를 생각했을 때 리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는 3주기 17쪽 원소 염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주기 16쪽에 산소는 그대로 임의의 원소가 아니라 산소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기억, X와 산소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안정화 화합물을 형성한다. 지금 X는 리튬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랑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리튬과 산소, 금속 원소와 우리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리튬이 이온을 만들게 되면 얘는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여서 하나를 버리면서 18쪽 이랑 비슷해지고요. 산소는 16쪽 원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18쪽처럼 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온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리튬은 1 플러스 양이온,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이들은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을 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개수비가 2대 1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튬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Y2는 뭐였냐면 Cl입니다. 그 Cl은 상온에서 우리 이원자 분자 2개씩 붙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 뭐 황록색, 젓갈색 뭐 이런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고 교과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 디귿, 산소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우리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와 규소였고요. 우리 생명체에서는 산소와 탄소가 가장 많은 원소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3주기 원소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전자껍질이 3개라는 거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고체 X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원소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고체 XCl에서 X 플러스와 Cl-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자, X 플러스, X라고 하는 원소가 이온이 될 때 1 플러스가 되나 봅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 1개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우리 18쪽 원소처럼 되기 위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온이 될 때는 X 플러스 1개를 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X의 정보를 조합해보면 전자껍질은 3개고 원자과 전자가 1개인 나트륨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3주기 1쪽 원소를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전자껍질 3개 있고 원자과 전자가 1개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설탕과 포도당은 무슨 결합물질? 네, 공유 결합물질이다. 우리 설탕은 탄소 12개와 수소 22개, 산소 11개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 화학식을 외운다기보다 얘네들은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 얘네들은요 NaCl 그 다음에 KCl과 같은 나트륨, 칼륨과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실험 가하 과정에서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의 A와 B를 각각 넣고 전기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하였다. 우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요. 고체 상태 AB, 지금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를 알고 있어야 돼. 공유결합에서는 고체 상태일 때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상태도 고체 상태일 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동하지 않으므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수용액 액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수용액 물에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걸로 바뀌고 액체 상태일 때도 전류가 흐르는 걸로 바뀌어요. 우리 공유 결합은 흐르지 않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체 상태일 때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와 B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는 A, B 둘 다가 될 것이다. 이게 추론이 가능해져야 되고 따라서 기억은 2개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험 결과를 보니까 나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가 기억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얘도 2개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 2개가 있었어. 근데 그 물질을 수용액 상태에 넣었더니 전류가 흘렀대. 둘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A와 B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A, B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A와 B가 지금 공유 결합 물질인지 이온 결합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체 상태일 때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모두 흐르지 않을 테니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는 2가지가 된다. 그런데 수용액에 넣었더니 전류가 흐르는 게 또 2가지더라. 그 이야기는 둘 다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 2개이다. 이게 맞는 거죠. 니은,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자, A는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자로 존재하려면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즉 분자는 정의 자체가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우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분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니은의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다음 디귿, 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네, A, B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14번, 3번입니다. 좀 어려웠네요. 자, 15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물,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는 물이다. 자, 지금 가는요, 이산화탄소이고요. 나는 H2O다. 라고 이 그림을 보고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있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 전자 쌍을 이렇게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언급을 했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자,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 중에 하나는 얘 거, 하나는 얘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수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H2O구나 라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는 물이 아니고 나가 물이 됩니다. 그다음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원자는 화학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 즉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니은 보면 가를 볼게요. 자,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인데 가는요,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소는요,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뭐, 안 돼.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홀전자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합이 될 때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즉 탄소, 산소 이렇게 결합이 되죠. 즉 각각 공유 전자쌍을 두 개씩 갖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6개였는데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6개였는데 두 개의 전자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총 8개 원자과 전자 8개 안쪽 껍질에 2개 있으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되는 거고요. 탄소도 마찬가지. 탄소는 자기가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씩 공유를 하게 되면서 총 8개의 전자를 주변에 배치하게 됩니다. 즉 가장 바깥 껍질에 8개를 쓸 수 있는 거고 안쪽에 2개의 전자 배치가 되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탄소와 산소는 모두 2주기 원소입니다. 2주기에 14쪽에 탄소가 있고 16쪽에 산소가 있어요. 우리 18쪽에 네온의 전자 배치가 있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4개를 모두 공유하면서 4개의 전자를 공유받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받게 되고 산소는 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으니까 2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2개의 전자를 또 받으면서 18쪽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 같은 경우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느냐라고 봤을 때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으면서 총 2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즉 수소는 18쪽에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되고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됩니다. 즉 나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수소는 18쪽에 헬륨의 전자 배치랑 같게 되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여기에서 문항은 가를 물어봤으니 니은은 맞습니다. 그럼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은 가와 나가 같다. 공유하는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가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은 4쌍이고요. 다음에 나는 공유하는 전자쌍 2쌍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번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요. 가는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쌍 하나, 둘.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4개, 2개가 돼요. 정답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년 9월 달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림은 화합물 A,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플러스예요. 그리고 얘는 B 마이너스예요. A 플러스라는 건 A에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A 플러스가 된 거고 B는요. B에서 B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선 전자 한 개를 얻어와서 우리 B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지금 A 플러스가 됐을 때 전자가 10개였어. 전자가 10개였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기 전 진짜 A는 원래 전자가 11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B는 9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A는 원래 11번, 전자 11개인 11번 나트륨이었고, 그 다음에 B는 9번인 플루오린이었구나. 근데 얘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Na 플러스로 표현이 된 거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루오린 마이너스로 표현이 된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얘가 B 마이너스. 자, 볼게. 기억. B의 원자과 전자수예요. B 마이너스가 아니고 원래 B,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9번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인가요? 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주기 17쪽 원자과 전자수 7개이다. 맞습니다. 니은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네, A는 나트륨이고 B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A가 더 번호가 큽니다. 그 다음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나트륨은요, 우리 3주기 원소고요. 플로린은 2주기 원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 아니죠.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이렇게 나오면 A와 D는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상의 원소들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A는 누구냐면요. 1주기 1쪽 수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 16쪽의 2주기 B는 누구냐면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3주기 2족에 있는 C는 우리 마그네슘일 거예요. 그 다음에 3주기 17쪽에 있는 D는 염소가 될 겁니다. 우리 이거 주기율표 외우고 있다면 그 표 자체 1쪽부터 18쪽, 1주기부터 4쪽까지의 그 배치를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원소 A에서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 공유결합을 하려면 우리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야 돼. 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라고 했잖아. 자, B는 산소예요. B는 산소야. 자, 그러면 A랑 B랑 A를 해보면 산소와 수소네 공유결합. 그 다음에 B와 C 산소랑 마그네슘이네. 그러면 이온결합. 그 다음에 B와 D 하면 우리 산소와 B와 D는 산소와 염소니까 모두 비금속 원소 공유결합이네. 그래서 A에서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A, D, 비금속 원소 2가지입니다. 다시 B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려면 비금속 원소여야 한다. 따라서 A에서 D 중 비금속 원소는 A와 D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D2에서 이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CD2에서 음이온은 CD2를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죠. 마그네슘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죠.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얘는 마그네슘과 염소니까 이온 결합을 하겠다. 그럼 마그네슘은 2족 원소이니 2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 Cl은 17족이니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다. 그러면 Cl은 원래 17번인데 전자 하나를 얻고 18번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B2가 D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B는 산소였고 D는 염소였습니다. 자, 산소는요 16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죠. 산소, 원자과 전자 6개가 있습니다. 이 홀로 존재하는 전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전자쌍은 2개가 되고요. 2개가 되고 이렇게 O2 결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중 결합을 향한 형태로 B2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D2도 한번 그려볼게요. D2는 염소인데 염소는 17족 원소이기 때문에 홀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얘와 얘가 짝을 이루면서 우리 18족을 만족하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공유전자쌍수 얘는 2개가 되고요. 얘는 1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D2가 D2보다 많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수용액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우린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 있을 때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냐, 수용액 상태냐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달랐다. 고체 상태일 때는 둘 다 흐르지 않았고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류가 흘렀는데 반해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B는 공유결합이구나, A는 이온결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륨처럼 금속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공유결합의 대표 설탕과 포도당을 알고 있어야 되죠. 구리,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A는 이온결합, B는 공유결합으로 표현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역시 마찬가지 문제예요. 계속 요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말하기 때문에 요게 계속 빈출이 되는 겁니다. 자, X와 Y는 설탕, 소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네, 금속 원소에는 금속 원소들은 전류가 매우 잘 흐르거든요. 여기에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건 또 조금 다음 단원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금속 원소에는 금속 물질에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인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냥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 니은이 켜지면 수용액에 이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켜졌다는 건 우리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LED 등이 켜졌다라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뜻이니까 이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X는 설탕이다. 지금 LED가 켜졌는데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이온 결합 물질이어야 되니까 설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유결합이다. 네,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네, 열공하세요.